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오늘 영상 주제 BYD C라이언 7 전기 택시와 그랜저 K8 택시를 비교해 봤습니다. 연료비와 활부 비용을 비교하면서 얼마 만에 차값 차이가 퉁쳐질까 등등을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요즘 BYD C라이언 7 택시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어제 그 영상을 하나 찾았는데 BYD 딜러예요. 그런데 무려 4월 초반인가 언제인데 하루에 BYD C라이언 7 4대를 출고했는데 그 4대가 다 뭘까요? 바로 택시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딜러 한 명인데 2대는 영등포 미터에서 작업을 하고 2대는 현대상사에서 작업을 해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사님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영상을 올리신 거죠. 물론 수입 자동차는 좀 국산 자동차와는 좀 다른 게 있죠. 아무래도 배가 들어올 때 한 번에 몰아서 이렇게 쫙 예약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받다 보니까 특정한 날에 이제 차량을 많이 공급하는 특징은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 자동차인데 딜러 한 명이 하루 만에 동일한 차종으로 택시 4대를 출고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수입 자동차가 하루에 4대를 한 명의 딜러가 그 정도로 공급할 정도로 수요가 넘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C라이언 7이 택시 시장에서 분명히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사진을 올려드렸죠. 그 2터미널에 있는데 특정한 날에는 무려 C라이언 7 택시를 3대를 봤어요. SUV 택시가 그 정도를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특히 수입 자동차가. 그래서 분명하게 기사님들의 마음을 많이 흔들고 있는 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사님들은 어떤 고민을 해보셨고 계산기를 두들기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BYD C라이언 7을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분명하게 고민하시는 기사님들은 많을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선택하시는 기사님들이 선택을 하시고 이제 남은 건 사실상 하나죠. 과연 이 내구성 혹은 한국에서 정비성이 어느 정도냐. 그게 핵심이고 그걸 한 2년 3년 타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상 저는 그랜저 K8은 거의 택시 시장에서는 소멸이 되지 않을까라고 확신을 해봅니다. 일단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보죠. BYD C라이언 7이 요건 사진 출처가 BYD의 홈페이지입니다. C라이언 7이 있고 C라이언 7 플러스가 있습니다. 7 같은 경우에는 4,490만 원이고 7 플러스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4,060만 원입니다. 200만 원 더 비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니까 거의 뭐 택시에서는 이 정도 오면 거의 꿈의 자동차라고 할 정도로 옵션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상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불과 4,690만 원이고 실구매가가 3,900만 원대입니다. 택시로 하면. 저 C라이언 7 기본 모델이 실구매가가 3,700대고 그다음 7 플러스를 하면 3,900만 원대. 그래서 3,900만 원대의 택시를 뽑으면 전기 택시를 뽑으면 사실상 택시에서는 거의 볼 수도 없는 정도의 화려한 옵션이 다 들어간 SUV 택시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마 기사님들을 많이 흔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기사님들이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택시로 출고되는 걸 크게 꺼리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보증기간이에요. 전반적으로 배터리가 8년 16만 우리는 뭐 앞에 연도는 필요 없겠죠. 그래서 배터리가 16만 킬로 보증이고 그다음 밑에 쭉 보시면 자 구동장치 전반적인 건 15만 킬로 그리고 차량의 전체 조명,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모듈, 서스펜션, 볼 조인트 자 이건 10만 그다음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비롯한 실내에서 전반적인 것들 혹은 휠 베어링, 부싱 이런 것들이 6만 그 다음에 에어컨 필터나 이런 것들이 전구 이런 것들이 많기로 그 다음 다시 위에 있는 것들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제외된 그런 부분들이 다 15만 그래서 크게 보면 BYD 보증은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15만 킬로 정도의 많은 부품들을 보증해 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만 거기서 그 외에 일반적인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한 10만 그래서 10만 16만 정도로 해서 이 정도면 전기 택시로는 꽤나 괜찮다. 물론 이제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보증을 한 20만 킬로까지 해주는 것이 있지만 대신 일반 부품들이 보증이 6만 킬로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뭐가 정답이라기보다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또 좋은 게 뭐냐면 저기 밑에 보시면 긴급 출동 서비스, 무료 견인 서비스가 6년 혹은 15만 킬로까지 제공이 돼요. 물론 여기에 이제 보험에 하면 몇천 원 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것도 아주 마음 놓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보증기간이 기본적으로 길고
그 다음에 뭐 견인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아직 몇 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과감하게 뽑아보시는 기사님들이 계시지 않나. 그리고 그분들은 아마 외국에 대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차 1위는 이미 BYD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YD를 불신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 특정 국가가 아니고 전 지구에서 전기차 판매량 1위라고 하면 우리가 그 1위를 불신하는 게 맞나? 그건 뭐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맡깁니다. 그래서 기사님들마다 이렇게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BYD C-라이언 7이랑 7 플러스가 전반적인 것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건 LFP 배터리입니다. 이게 장단이 있겠죠. 겨울에 조금 불리하겠지만 대신 화재 위험성은 극히 낮은, 그래서 지금 LFP 배터리 중에서도 가장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 배터리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국내 자동차가 요즘에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를 쓰죠. 그 중국 자동차 배터리 쓰는 것들의 수준들이 오히려 이 블레이드 LFP 배터리보다는 하급을 씁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C-라이언 7의 배터리는 적어도 LFP 배터리 중에서는 최상급, 지금 가장 비싼 최상급을 쓰고 있고 이건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전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전기차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차가 크고 뭐 이면서도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C-라이언 7과 7 플러스의 그 차이를 보면 시트에 대한 기능들, 그래서 가죽을 발랐거나 아니면 그 기능들, 그 다음에 오디오, 그래서 C-라이언 7 플러스가 되면 기본 모델이 10개 스피커고 근데 7 플러스 200만 원 더 주면 우퍼까지 포함된 12개 스피커입니다.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뭐 택시에서는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옵션이. 그래서 기사님들이 그건 거예요. 자, 보증기간 길고 전기 택시고 그 다음에 옵션이 기본도 빵빵하고 7 플러스까지 하면 더 거의 뭐 택시로는 너무 호화로울 정도로 다 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이제 내구성이에요. 과연 택시로서 이게 주행거리가 긴 한국에서 버틸 수 있냐라는 것이 핵심이겠죠. 그리고 보증기간이 지났을 때 고장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대한 요 부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때가 지금 출격한 거예요. 지금 C-라이언 7 뽑는 기사님들은 선발대인 거죠. 그래, 내가 한번 몸빵 해볼게, 과감하게 먼저 한번 시도해볼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사님들을 응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응원하고 지켜보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보증기간 지나고 좀 안 좋으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어휴, 내가 안 뽑아서 다행이고, 근데 괜찮다, 내구성도 괜찮다, 수리비용 별로 안 들어간다, 그러면 자, 누가 긴장감을 느낄까요? 현대기아차예요.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긴장감을 느끼면서 그랜저나 소나타의 가격을 내려야 되겠죠. 혹은 현대기아차의 전기 택시를 가격 내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멀리에서 그냥 지켜보면서 꼭 먹고 알 먹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BYD 그 택시 뽑냐, C-라이언 택시 중국 차를 왜 뽑냐, 자, 이렇게 얘기하는 기사님들이 가장 멍청하신 거예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기사님들 중에서 내 자식이 현대기아차에 다니고 있다, 뭐 그런 분들이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현대기아차가 조금이라도 잘 되기 위해서. 근데 그거 제외하고, 그런 분들 제외하고 우리가 택시로서 가장 중요한 게 차고, 그 택시 자동차를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중국 자동차가 됐던 현대기아차가 됐던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경쟁이 있어야지 내려갈 거잖아요. 현대기아차도 긴장감을 느껴야 내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검증되지 않는 이제 1년 차밖에 안 된 이 BYD의 C-라이언 7을 적극적으로 뽑아주시는 택시 기사님들을 무조건 응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네, 우린 그냥 지켜보고 뭐 그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그러면 그분들이 계산기를 두들겼을 때 어느 정도냐, 가장 중요한 건 차값이 어느 정도 상쇄되냐. 소나타와는 이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랜저 K, 사실은 지금 그랜저 K8 타는 기사님들이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 전화 주셔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 아냐라고 하는데, 제가 그랜저를 안 타니까 솔직히 모르는데 미션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엔진 오일 먹는 거야 뭐 우리가 뭐 익히 잘 알고 있고, 그건 감사하면서 타는 건데 교체 주기를 좀 당기면 되죠. 어차피 택시니까 어차피 한 달에 한 번씩은 오일을 교체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미션 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10만 넘으면 미션에 좀 불편함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문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제 택시 부활에서 오히려 소나타가 K5가 엄청 많이 팔렸잖아요. 근데 K5 소나타보다 택시 부활차에서 그랜저나 K8이 꽤나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 그래도 이거 대배기랑 이거 차 크고 해서 이제 못 모르는 분들이, 택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뛰어들어서 그래도 좀 있어 보이는 그걸 뽑은 거죠. 근데 뽑았다가 이제 미션 문제로 계속 미션 튀고 그러면 미쳐버리거든요. 우리는 차 문제가, 택시 기사는 차 문제가 있으면 미쳐버려요. 근데 이게 미션 T는 고질병이 호소하는 기사님들이 굉장히 많고, 이건 사실상 수리가 미션 교체해도 그게 얼마 안 가서 비슷하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전기 택시로 넘어가거나 오히려 K5 소나타로 넘어오시는 기사님도 꽤나 많을 정도로 미션 튀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주변에 그랜저 타시는 분들에게 여쭤보고 얘기를 들으십시오. 참고로 그 미션은 가장 최신 그랜저나 K8에서 하소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아니면 내가 뭐 주변에 지인이 뭐 거기 서비스 센터에 일을 한다, 그 정도가 있으면 몰라도 그게 아닌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된다. 미션 튀는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적어도 그랜저와 시라이언 7은 비슷한 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택시로 선택할 수 있는 차 중에서 가장 고급이 시라이언 7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이외에 뭐 비싼 것들 있죠. 제네시스 있고 뭐 그런 극히 드문 소수를 제외하고 그건 것들은 좀 예외적인 차종이고, 일반적인 차 중에서 가장 택시로 뽑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고급이 지금 시라이언 7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전체적으로 실내의 고급감이나 차의 공간이나 전반적인 거에서 시라이언 7이 그랜저와 K8과 비교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기사님들 중에서 가장 큰 차, 그리고 잘 달리고 그다음 연료비 적게 들고 고급스러운, 손님들이 딱 타고 야 이거 고급스럽네, 일반 택시 아니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차들이 지금 그랜저, K8, 그 다음에 시라이언 7, 그 다음에 EV9이나 아이오닉 9급으로 가야 돼요.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비싼 차다라는 느낌은 좀 덜 들어요. 물론 그것도 괜찮은 차죠. 가격은 비싸요. 근데 전체적으로 만져지는 그런 것에서는 조금 아쉽죠. 차값에 비하면. 그 다음 EV5나 EV3, EV4 이런 것들은 사실 고급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고 일반적인 택시의 정도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지금 가장 손님이 딱 탔을 때 비싸게 느껴지는 차가 그랜저 K8, 그 다음 시라이언 7, 그 다음에 많지는 않지만 EV9, 아이오닉 6, 아이오닉 9 정도. 근데 아이오닉 9, EV9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고 좀 현실적인 게 그래서 그랜저, 그 다음 시라이언 7. 그래서 실제 그랜저 K8 타다가 대폐차하고 시라이언 7으로 넘어가는 기사님들이 꽤나 계신다라고 딜러분이 얘기를 하세요. 하루에 4대 택시 시라이언 7 출고하신 그 기사님 유튜브 채널은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거짓말 같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을 짧게 하고 끝낼게요. 자, 일단 BYD 시라이언 7 같은 경우에는 국고 지자체에서 197만 원 보조금입니다. 서울 기반이에요. 저 지역에서는 조금 더 해서 한 250, 300만 원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398km고 복합이 4.3, 고속이 3.9, 도심이 4.7. 국내 전기 택시가 한 5대 초중반 정도 나오는 걸 감안하면 일반적인 전기 택시보다는 조금 낫다, 국내 전기 택시보다는 조금 연비가 낫다, 전비가 낫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타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복합 연비보다는 전반적으로 잘 나온다, 실주행 연비는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시가가 3,700만 원이에요. 아까 가격을 보시지만 4,490과 4,690인데 거기에서 서울 기준으로 197만 원에 그다음 250만 원 전기 택시 보조금, 그다음에 부가세 환급까지 하면 대략 실구매가가 기본이 3,700, 그다음에 플러스가 3,900만 원대 정도 구입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랜저 가격을 한번 보죠. 요즘 그랜저 가격이 엄청 비싸요. K8이랑. 그랜저가 일단 판매 가격이 3,712만 원에 부가세 뺀 공구가가 3,374만 원이에요. 근데 기본 깡통으로 하면 전동 트렁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동 트렁크가 포함된 VI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별도 다른 것들도 포함된 이 패키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넣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넣으면 117만 원이 추가가 되고, 그러면 실구매가가 대략 한 3,400만 원대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에서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랜저 3,400대, 그 다음 시라이언 7 기본이 3,700만 원대, 3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 거죠. 그랜저는 그 연비가 있긴 한데 우리가 실주행 연비를 그냥 한 6.2 정도로 잡아서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1년 9만 킬로 정도를 탄다라고 할 때 1년 연료비가 시라이언 7이 592만 원입니다. 자, 근데 592만 원 시라이언 7이 들어갈 때 그랜저가 얼마냐? 1,190만 원입니다. 시라이언 7 같은 경우에는 지금 LPG 평균 가격에 보조해서 한 820원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잡아준 거예요. 근데 지금 연료비 차이에서 거의 배 가까이가 되죠. 592만 원대 1,190만 원입니다. 시라이언 7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한 282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 한 달로 보면 시라이언 7이 49만 원 정도 연료비, 그랜저가 99만 원, 거의 100만 원 돈 연료비, 그러니까 딱 배 연료비가 들어간다. 9만 킬로 탈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기준으로 25일 기준 근무일 때 시라이언 7이 1.96만 원, 그 다음에 그랜저가 3.96만 원, 그래서 2만 원대 4만 원 정도, 한 그랜저가 2만 원 이상, 2만 원 정도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2만 원이면 손님 한 명으로는 안 되죠. 한 1.5명 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2만 원 기준으로 우리가 시간당 한 2만 원 평균을 잡으니까 1시간을 더 일하거나 손님을 한 1.5명 더 모시는 정도는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부,
금액으로 본다면 3,700만 원 60개월 할부로 했을 때 한 달 61만 원, 거기에서 그랜저가 56,000원, 3,400만 원을 60개월 했을 때. 그래서 요건 이자를 계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활부에서는 한 5만 원 돈 차이가 난다. 한 달 기준. 그다음 하루 기준으로 시라이언 7이 활부가 2.44만 원, 그다음 그랜저가 2.26만 원. 그래서 당연히 차값 300만 원 혹은 500만 원 플러스 시라이언 7은 플러스 했을 때 500만 원, 300에서 500만 원 차이가 벌어지고, 그래서 차값은 분명히 그랜저가 싼데 300에서 500만 원. 문제는 연료비가 오히려 확실하게 많이 비싸다 보니까 요 차이가 언제 상쇄되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그거죠. 자, 비싼 전기차를 샀을 때 그 생각하고 있던 대체 LPG 차량의 그 차값, 저렴한 차값을 언제 퉁쳐지냐, 역전이 되냐, 그게 가장 궁금하죠. 자, 그러면 한 달 기준으로 한번 활부와 연료비를 계산해 볼게요. 시라이언 7이 110만 원 들어갑니다. 그때 그랜저가 155만 원이 들어가요. 한 달 기준으로 45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 하루 기준으로 시라이언 7이 4.4만 원이 들어가고 그랜저가 6.2만 원, 약 1.8만 원 정도가 하루에 더 들어간다. 자, 활부까지 포함하더라도 연료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 비용으로 본다면 시라이언 7이 거의 하루에 그랜저 대신 시라이언 7 뽑으면 1.8만 원을 아낀다. 똑같은 근무 시간을 했을 때 1.8만 원을 아끼고, 그다음 그랜저도 물론 이제 3.5리터고 정숙하죠. 정숙하고 괜찮긴 하지만 시라이언 7은 전기 택시고 그다음 옵션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시라이언 7이 일하면서 피로도는 더 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루에 1.8만 원 아끼고 그다음 훨씬 만족스럽고, 자,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언제 차값이 퉁쳐지냐, 차값 300만 원이 언제 빠지냐, 이 연료비 차이로 계산을 해보면 둘 다 신차로 뽑았을 때 정확하게 7개월 차부터 차값이 퉁쳐지고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7개월이면 사실은 굉장히 짧죠. 그래서 부지런히 하시는 기사님들 기준으로 6에서 7개월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이미 그랜저의 차값, 저렴한 것들이 상쇄가 되면서 오히려 시라이언 7이 그 뒤에부터는 이제 그냥 계속 아끼는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벌어진다 차이가 라는 겁니다. 자, 이건 시라이언 7 플러스 옵션 풍부한 거,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는 것까지 하더라도, 자, 그건 200만 원이 더 들어가죠. 그러면 200만 원 하면 한 달에 45만 원 차이니까 5개월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시라이언 7 기본 모델을 뽑아도 7개월 만에 이미 그랜저의 차값을 역전해버리고, 그 다음 시라이언 7 플러스 옵션 풍부한 걸 뽑더라도 한 11개월에서 12개월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이미 차값이 퉁쳐지는 거예요. 즉 짧으면 반년, 길어도 1년 이내에 시라이언 7이 그랜저보다 훨씬 더 저렴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차값은 이미 까는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차값이 적게 드니까 그랜저 K8을 선택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내가 무조건 세단에 큰 그랜저와 K8이 필요하다라는 고집하는 그분들이 아니면 사실은 그랜저 K8은 지금 좀 애매하다. 특히 이제 미션 튕기는 현상이 하소연하는 기사님들이 참 많은데, 그 문제까지 감안하면 글쎄요, 그랜저를 지금 선택할 필요가 있나? 자, 여기에 추가해서 10만 킬로까지 경정비 비용을 한번 단순 계산해 볼게요. 일단 시라이언 7 같은 경우에는 전기 택시니까 감속기 10만 원 정도가 있고 그 외에는 들어가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 다음 타이어를 60으로 잡죠. 그러면 한 70만 원 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만 킬로 탈 때. 근데 그랜저를 10만 킬로 탈 때 기본적으로 엔진 오일을 한 꽤나 많이 10번 정도는 갈아야 되겠죠. 그래서 7만 원, 오일을 싸게 7만 원짜리 넣는다라고 해서 이걸 10,000km마다 갈면 10번이 훨씬 넘어가고 이거보다 훨씬 비싼데 여유 있게 잡아준 거예요. 한 12,000km 탄다라고 생각하고 7만 원짜리 제일 싼 거, 그랜저에 3.5리터 엔진이니까 많이 들어가겠죠. 제일 싸게, 이거보다 더 싸게 넣으시는 분들 계신가요? 5만 원, 6만 원 모르겠습니다. 7만 원 더 싸겠죠? 그래서 7만 원으로 단순 10번만 12,000km에 한 번씩 교체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70만 원 돈이 들어갑니다. 이걸 10,000km 이내에서 좀 괜찮은 걸로 넣으면 거의 뭐 100만 원 돈 넘어가겠죠. 브레이크 해서 이게 미션이 한 7, 8만 탈 때 한번 오일을 교체해 줘야 되고, 브레이크도 한 8, 9만이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오일이랑 브레이크 디스크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패드 한 번은 교체를 해줘야 되죠. 7, 8만에. 자, 그거까지 감안해서 적게 잡아서 25에서 30 잡고, 그 다음 타이어는 좀 작으니까 50 잡고, 자, 요렇게 하면 그랜저가 경전비 비용 10만 킬로까지 한 최소 145만 원, 15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그 140에서 150만 원이 들어갈 때 시라이언 7은 70만 원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의 절반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연료비 차이까지 7개월 만에 역전이 되고, 그 다음 10만 킬로 1년 정도 탈 때, 1년 조금 더 탈 때 경전비 비용도 거의 절반인 걸 감안하면 사실은 이제 거의 남은 건 하나예요. 결국은 이 시라이언 7의 내구성, 혹은 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의 수리 비용, 혹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 그런 부분들만 남은 거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선발 때 적극적으로 빨리 뽑아서 이제 기사님들이 실험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이제 3년 4년 지켜보면서 BYD 7을 비롯해서 BYD의 수리,
내구성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라는 걸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확인을 하면 아마 그때는 거의 뭐 무서울 정도로 BYD를 비롯한 지커, 샤오펑 중국 전기차의 기사님들이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네, 기사님들이 지금까지 BYD7 타시는 기사님들 제가 옆에 가서 은근슬쩍 물어보거든요. 그냥 어떠신지 저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물어보는데 지금까지 불만을 얘기하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 그랜저 타시는 기사님들 옆에 가서 그랜저 생각하는데 혹시 미션 좀 어떠십니까? 뭐 물어보십시오. 미션 튄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탄다라는 기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10만 넘으면 그 증상이 나오는 기사님들이 많은데 오일 먹는 거는 뭐 기본 빵이고, 반면에 놀랍게도 BYD C-라이언7은 제가 아직 여쭤본 기사님들 중에서 이거 별로입니다, 뭐 문제가 있습니다, 뭐 초기 불량 뭐 얘기하는 기사님들은 아직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흐름이 변화가 느껴지는 것 같다라는 것이고, 이게 현대기아차가 자만을 하면 안 되는데 굉장히 자만하는 것 같죠. 이 C-라이언7도 좋지만 지금 지커 7X 유튜브에 많이 뜨고 있죠. 그건 진짜 더 좋아요. 문이 자동문이에요. 전동식. 이게 일본에 가면 택시가 문이 자동이잖아요. 근데 이건 가격이 일단 확정은 아닌데 뭐 일단 초기에 얘기 나오는 걸로는 5,200만 원대 기본 모델이, 그 다음 상급으로 올라가면 6,200만 원대. 조금 오바긴 해요. 이게 한 4천만 원대 초중반으로 나오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여튼 지금 택시 기사님들은 지커를 기다리는 분들이 더 많죠. 이게 옵션이 더 풍부하고 공간적으로는 더 넓고 더 괜찮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건 중국의 차량들이 한국의 택시 시장, 특히 택시 시장을 빠르게 치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랜저와 K8이 사실상 저는 생명이 거의 다 돼가지 않나, 택시로는 멀지 않아 거의 끝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주변에 수소문해봐도 그랜저나 K8을 신차로 뽑는 기사님들이 굉장히 적으세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K8 같은 경우에 신형이 나왔거든요. 그 로보캅처럼 생긴 페이스리프트가 나왔죠. 근데 그거 굉장히 적게 보이죠. 예전 같으면 그게 K8 그 앞에 막 이렇게 되어 있는 마스크처럼 되어 있는 그 구형은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신형은 굉장히 적게 보이죠. 그러니까 K8 구형에서 신형으로 넘어가는 기사님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적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K7은 꽤나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지금 어디 가셨나? 전기 택시로 가고 있는 거죠. 국산.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수입으로 가고 있고, 그랜저도 이제 풀체인지가 페이스리프트가 곧 나오는데 생각보다 택시 기사님들의 선택이 적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기 택시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확실하게 뭔가 수입 브랜드들이 전기 택시 시장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번 바꾸면 기사님들은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객으로 잡으면 계속 가니까 BYD나 지커나 샤오펑이나 테슬라는 아직 관심 없는 것 같고, 이 중국 3사가 적극적으로 택시 시장을 좀 공략해주면 좋을 것 같다. 싸게 좋은 차 타고 싶다라는 겁니다.